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현재 시각은 4시 49분이고요. 3월 31일 오후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이 참 재밌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거의 1시 10분까지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있다가 선물 시장이 급 후퇴하는 바람에 한 2시, 대략 2시 10분가량까지는 거의 부진한 흐름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후반대에서는 다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고, 장중에 큰 폭 오름세, 오늘 4%대까지 코스닥 지수는 4%대까지 상승을 했네요. 코스닥 지수 4%대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 지수는 2%대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주말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른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변수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엄청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제가 방송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러분들 몇 가지 제일 중요한 자료들을 찾아봤으니까 여러분들 확인 꼭 시청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3월 31일 화요일 리딩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책과 백신이 지금 호재로 작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주가 지수가 얕은 조정은 있겠지만 V자 반등이 가능하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변수로 작동될 게 4월 1일에서부터 3일까지 경기 지표가 변수로서 작동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악재로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내외 경기 지표가 몇 개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 흐름 또한도 그렇게 뭐 하락에 대한 우려 요인이 많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뉴욕 증시의 목차 좀 살펴볼게요. 뉴욕 증시의 3% 반등 여전히 불안감 언습하고 있고, 이번 주에 빅3 지표 확인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하셔야 되고, 추락 하락에 대한 의견 뭐 추가적으로 급락한다 지표는 글쎄, 오늘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몇 개 말씀드리고, 복병은 지금까지 복병은 역시 코로나, 이 코비드 19의 기간 문제, 이 한시적인 기간을 어떻게끔 잡냐 혹은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 지수는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빅3 지표는 이제 그동안 흑빅점만 계속해서 맴돌았죠. 뭐 주식시장, 뭐 지표가 뭐 실업률이 얼마나 증가할 거고, 뭐 앞으로 뭐 GDP가 얼마나 떨어질 거고, 그건 예상치였고, 하지만 드디어 코비드 19 미국 노동시장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실용적인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다. 금요일 발표된 3월 미 비농업 부분 고용은 각지의 도시 봉쇄와 폐업, 그리고 인한 대규모 해고 지수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도시 봉쇄했고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에 들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대규모로 해고가 지금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늠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이 이번 주 내에 발표될 거다. 금요일 날 발표될 거고, 목요일 날은 내일 모레는 그동안 사상치에 달았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실업 건수 청구가 얼마나 더 증가를 할 건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자분님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국내외 경기 지표가 몇 개가 나왔어요. 몇 개가 나왔는데 시장 분위기는 훈풍이었다. 그 지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치는 어둡다, 안 좋다, 이제 뭐 어려워질 거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 코비드 19이 터질 때는 그 코비드 19에 대한 질병에 대한 어떠한 파급 효과라든지, 그리고 그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데이터베이스는 없는 와중에 감염력이 너무 강하고 전 세계가 강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 나쁠 거다, 안 좋다 이렇게 전망만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할 텐데 일단 첫 번째가 중국 오늘 제조업 지표 PMI 발표를 했죠. 하지만 이게 지표가 52 지수가 나왔어요. 52. 이게 무슨 말을 의미냐면 그 50이 이하면은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보고 50이 이상이면은 경기가 확장 중이다. 제조업 시설이라든지 제조업 공장들이 지금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오늘 이 제조업 지표 PMI가 52라고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상과는 다르죠. 경기가 분명히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경기 확장 국면에 전환이 됐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일시적일 것인가 아니면 다음에 발표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것인지는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경기 지표들에 대한 예상치의 웃도는 상회하는 발표들 때문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장 막판에도 크게 좋을 수도 있었고 시장 예상치를 42.5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42.5. 그래서 50 이하라면은 위축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은 요번에 3월달 제조업 지표, 중국의 3월달 제조업 지표는 42.5라고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에 반대로 크게 상회를 했다. 그래서 기업의 생산이 재개되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업 기대 심리가 높아진 탓. 중국은 원래 1월, 2월에는 산업 생산은 이미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에 접어들어서는 지금 현재 52 치수로서 지금 경기가 확장 국면에 접어든 거 아닌가라는 시장에 대한 어떠한 기대 심리를 좀 높일 수 있었고요. 오늘 국내외 지표들이 몇 가지가 발표됐다. 하지만 이미 주가 선반영 큰 피해 없이 지나가.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더 높은 상회하는 그런 수치들이 몇 가지가 나왔고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 아니냐.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게 수치에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정도의 요소가 그 기간이 짧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코비드 19이 터진 그때와 지금 비교해 봤을 땐 그게 제대로 이게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직까지는 뭐 분기 이런 보고서의 수치에 반영되지 않을 만큼의 기간이 적용되지 안 하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 있는데 어차피 오늘 발표된 수치는 일단 컨센서스가 높은 상회하는 기록을 했다라는 걸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또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이거는 한국입니다. 한국 전월 대비 각 3.5에서 6.0 감소 발표. 하지만 시장 분위기 예상된 수치 마냥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 전성태 삼성증권 연구원은 2월에 한국의 생산, 소비, 투자 등 모든 경제 활동이 크게 둔화된 건 맞지만 전월 대비 10% 감소를 예상한 당사의 전망보다 양호한 수치였다. 그쵸? 지금 이거 보시면은 오늘 발표한 게 3.5에서 6.0이래요. 근데 원래는 10% 감소를 예상을 했었다. 이것도 컨센서스보다 더 부합하는 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뭐 흑빛 전망을 제가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아질 거다, 뭐 수치는 이렇다, 몇십만 명이 나온다, 뭐 시장이 금융 위기보다 더 심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그저 전망에 불과하다. 일단은 확실한 수치 보고서가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거지. 그런 흑빛 전망들은 지금까지는 시장에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눈에 띄는 거는 이러한 경기 지표들, 오늘 발표한 경기 지표들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더 상회한 결과를 말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상한 당사의 전망보다 양호한 수치였고 향후 내수는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별점 치시고 향후 내수 4월을 저점을 기준으로 잡는다.
수출은 6월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을 전망. 그럼 벌써 이제 4월이 다가오고 있죠. 그럼 내수 정도는 어느 정도 코비드 19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월 달부터는 이게 자가격리되고 어느 정도 이게 격리시키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인프라 구축으로서 잘 이게 조절만 되면은 바로 경제 활동을 시작해서 내수 정도는 4월을 저점, 수출은 6월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일단 제가 주말에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비드 19의 실체를 생각보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어느 정도 개개인마다 좀 노력을 하고 마스크 같은 것도 쓰고 하면은 이게 못 잡을 수 있는 질병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조심만 하면은 다시금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국내 통계처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이라든지 산업활동 동향, 중국 오늘 제조업 3월달 지표인 PMI 같은 경우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반등폭을 이어왔다. 아직도 추가 하락하냐 바닥이라는 의견은 분분합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엘 에리언 수석 경제고문은 뉴욕 증시 주가 연동보다 개별 종목을 편하게 사라. 그냥 종목을 사래요. 이제 바닥이다 라고 제기를 하는 거겠죠. 당장 일부 주식 종목들 편하게 매수해도 좋다. 탄탄한 재무 구조,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며 일부는 지금도 돈을 계속해서 쌓고 있다. 이거는 제가 주말 때죠. 저번 주 주말에 말씀드렸던 건 언택트 소비. 제가 이게 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니, 뭐 단순하게 1차적으로 말을 한다니 그런 거 이렇게 댓글 쓰시는 워리어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부분입니다. 경제 대공황, 금융 위기, 뭐 이런 사태 때는 정말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 줄도산이 사상 최대치, 기업들이 문 닫고 실업자들이 너무 판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양상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경제 활동 부분이 자택근무가 가능할 정도의 경제에 대한 패턴, 이 최대한 이 탄력적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들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소비라든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직접적으로 주문을 하고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다 보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대공황은 안 올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수석 경제 고문관도 말을 하는 게 지금 탄탄한 재무 구조로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며 일부는 지금도 돈을 계속 쌓고 있다. 어느 곳은 뭐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만 어떤 회사들은 지금 코비드 19을 진짜 물 만난 고기 마냥 지금이 기회다라 하고 돈을 마구 쌓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알리바바 뭐 이런 데가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달 업체 혹은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실적이 더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눈여겨봐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그는 매수를 강력히 고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자산을 팔아치우는 매도세는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도세는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브린 모어의 제프 윌스 최고 투자 책임자 CIO 그가 말하길 경제 활동 중단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다.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기는 힘들 거. 하지만 연준이 현재 신용시장을 지지해 증시의 바닥이 제공되었고 주가가 얼마간 더 오를 가능성은 말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양정책이 약발이 먹히고 있다. 이 있을 수도 없고 전례도 없고 이례적인 이 경기 부양책들이 풍부한 유동성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미국은 코비드 19에 대해서 경계심은 매우 미흡할진 몰라도 글로벌 어떠한 경제 국가에 비해서
그 경제에 대한 대응책은 되게 빠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막 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기업을 망하지 않게 만들고 실업률을 늘어나지 않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의 바닥을 지지를 해주고 바닥선을 만들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얼마간 더 오를지에 대해서는 말은 못하겠다.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잠정 주택 판매 1월보다 2.4% 증가했다. 이게 경기지표 하나 중에 또 하나인데 호재작동 지표죠. 미국 잠정 주택 매매 전월 대비 2.4%, 예측은 마이너스 1.0%라고 생각을 했지만 2.4%, 이것도 컨센서스에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상회하는 지표 발표. 미국 잠정 주택 매매 지표는 미국 부동산 중개사 협회 잠정 주택 매매 보고서는 신규 주택 건설을 제외하고 매매 계약 단계에서 거래의 마감을 앞둔 주택 수의 변동.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제 부동산 거래가 얼마만큼 잘 됐냐는 소리죠. 매매가 얼마만큼 됐고 부동산 거래가 얼마만큼 됐냐는 건데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미달러화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 이거는 뭐 경제 활동이 그만큼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뭐 이게 달러 가치가 형편이 없고 하락한 상태고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뭐 사람들이 집도 못 살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해 2월과 비교를 하면 오늘 이제 발표한 이 수치가 9.4% 늘어난 수치. 이는 3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금 보면 벌써 오늘 국내외 경기 지표가 여러 개가 지금 발표를 했지만 우선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내일과 금요일까지, 수요에서 금요일까지도 중요한 지표를 뭐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지금 당장은 호재로서 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반등을 쉽사리 꺾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오늘 경기 지표도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뭐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1800pt, 1900pt 측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1900pt까지 가면 거의 이게 한 바닥 지점에서부터 벌써 20%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코비드 19 지금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50개가 지금 넘게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은 어차피 제일 유력한 건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존슨앤존슨 회사에서 9월 달부터 임상이 재개가 들어가고 빠르면 12월, 늦으면 1년 뒤인 2021년도 상반기 때는 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좀 효과가 드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어떤 국가에서는 이게 승인을 받고 바로 투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제들이 직접적으로 써보고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점점 이 확진자는 잘 모르겠지만 완치자는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많이 완화를 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기 지표에 대한 상회하는 컨센서스 때문에 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었고요. 내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도 이런 경기 지표를 잘 보시면서 시장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뭐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 양상을 보여줬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반등폭이 더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하는 바이고요. 나중에 수익 실현을 하고 수익 후기가 올라온다라면 방송을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뭐 이벤트 하는 부분 어디서 공지하나요? 지금 이게 어플리케이션 주식 투자 마을을 설치하거나 지금 사이트를 설치하면 알 수 있겠지만 이 공지 버튼 이거 누르시면
지금 뭐 어떠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여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광고 같은 느낌이 드니까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저기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시나리오대로는 제가 뭐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벌써 인버스 투자는 금하고 있고, 인버스에 대한 아직은 지금 뭐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승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거는 저희 독자님들도 아시고, 제 독자님들 중에서도 저희 고객님들은 상승 포지션을 잡았는데, 독자님 중에서도 상승 포지션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나오는 경기 지표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니케이 지수, 이 니케이 지수가 앞으로 복병이 될 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급락이 쏟아지거나 니케이 선물 지수가 갑자기 쏟아져 버리면은 되려 한국 증시가 반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양호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중국에 대한 지표들도 나쁘지 않고, 내수는 4월 달부터 정점 찍고 점점 살아나고, 이제 외수 같은 경우는 6월에 정점을 찍고 나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고 개인적인 투자 의견이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 조정 나오고 뭐 이렇게 다시 반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오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는 대신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러한 사이클을 좀 보여주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는 지금 일단 이러한 정점과 조정들이 반복되면서, 반등과 조정들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이제 이러한 뭐 U자형이 될 수 있겠죠. U자형 회복세가 이루어지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뭐 치료제도 나올 준비를 하고 백신도 나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끝까지는 안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님들과 저희 고객님들은 계속 꾸준하게 마스크 쓰시면서 끝까지 건강 챙기시고,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같은 경우 아마 이번 주는 계속해서 경기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컨텐츠를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에 대해서 내일도 경기 지표가 뜰 거고, 그에 따라서 주식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꾸준하게 피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자님 중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주가 지수가 다행히 빠져줘가지고, 다행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가 지수가 이제 조정을 들어가다가 이제 2시가량 가까이 한번 크게 조정이 들어왔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마 다 반등 나오면서 평단가를 잘 잡아서 수익에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포지션 유지하면서 제가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